SK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실체 및 개별 분석 두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생겨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참 넘어가기 전에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꼭 참조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그 스루프 타임즈라고 또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 기록 성격으로서 캐치플레이즈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생존이 우선순위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생존에 도움이 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이런 거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 개념을 가지고 뉴스들을 모아서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럴 역사 기록으로 남길 만한 어떤 뉴스가 이제 SK로부터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최태원 중국 갈등 상황 대비 컨틴전시도 검토 중. 지금은 생존이 덕목. 요 생존 때문에 그룹의 대재벌 그룹의 총수도 생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IRA 때문에 뭐 얘기 나온 거에 대해서는 현대차 경쟁력 워낙 좋아 보조금 한 푼 안 받아도 이겨낼 것.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불평불만 바이든한테 해봐야 지금 뭐 소용도 없고 솔직히. 그게 이제 뭐 이런 얘기죠. 대만 문제 극단적 시나리오도 다 검토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도 생존이 최대 덕목이다. 이익 효율성보다 안전. 이게 어떻게 제가 최근에 스루프 타임즈의 캐치프레이즈하고 생각과 어떤 시대를 보는 개념이 일치하는지 아주 매우 최태원 회장한테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서 SK를 또 분석을 해 본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국내에서 한 게 아니고 뉴욕에서 조선일보 이민석 특파원이 간담회를 이 취재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스루프 타임즈의 지향점과 같은 생각에 공감을 보내면서 이 추가로 분석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SK 자회사가 뭐 다 나와 있는 건 아닌데 1순위가 SK 이노베이션이죠. 이 SK 이노베이션이 또한 중간 지주 회사 성격이나 마찬가지인데 SK 에너지 그러니까 정유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 업종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있고요. 이런 순위별로 써준 것 같은데, 그리고 SK 에코프렌트는 옛날에 SK 건설인데 이제 에코프렌트란 거로 해가지고 주로 환경 사업과 에너지 사업, 솔루션 사업, 뭐 재생 에너지 사업 등 폐기물 처리에도 말하자면 뛰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회사 이름은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SKC 정도, 그다음에 SK 이 케미칼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이 각각의 또 다른 자회사 중에서 종속 기업으로 또 뻗어져 나오는 그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SK그룹이 자회사 국내 148개사, 해외 408개사나 거느린 대기업군에 해당하겠습니다. 합해가지고는 156개 업체가 되겠네요.
뭐 대단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 먼저 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글씨로 좀 써본 거를 읽어드리면은, 공시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연결실체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을 작성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효과적인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분명 재무제표 계정들이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그 수십 개 회사를 그 연결 재무제표를 모으려니까 뭐 전산화가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이 각 회사마다 별도 그 독특한 그 계정 과목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 업종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 지금 전산화가 됐다 그래도 연결 재무제표 만드는 거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엑셀표에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뭐 엑셀이 그 좀 뭐 자동화가 한계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엑셀을 그 어떤 프로그래밍화 해가지고 그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뭐 또 별도로 그런 기능이 있다는데요. 매크로 기능 뭐 이런 등등. 저는 뭐 솔직히 엑셀을 뭐 가감 승제 외에는 별로 쓸 일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엑셀을 이용할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과연 그 연결 재무제표를 꼭 그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좀 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음, 뭐 좀 뭐 그건 개인적인 어떤 이 생각에 그냥 국한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스르프 퇴계를 분석을 하지만은, 스르프 퇴계는 신속하게 연결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이다 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결 그 손익계산서 보면은 에, 매출이 그 64조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 45조 했었는데 41.7%가 증가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2.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더 증가해서 금액상 스루풋은 40.4%가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풋율은 0.4%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0.4% 줄었다는 얘기죠. 전년보다. 아마 뭐 2020년 상반기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스루풋율이 대부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비용이 그 대신 이제 또 25.9%, 26%가량 증가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등등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액이 증가해서 TO의 생산성은 1.27이 달성돼서 0.1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5조 8,681억 원인데요. 원가회계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보다는 7,600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연결 그 재고 자산 중에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주속도 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개 그 자회사들을 다 합친 게 되겠죠. 아마 이 연결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명성 투명하게 되는 기업은 아마 아주 힘들 겁니다. 아마 이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 이제 화폐 단위로 표시를 안 한 거는 그 SK 그 연결을 그 지주회사 성격은 주로 분석을 안 하는데, 오래간만에 해봤더니 전부 다 그 문자 속성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제가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 일일이 그 숫자 속성으로 입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조 3천억 원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하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는 원재료 및 부재료, 미착품, 저장품 등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다만 그 밑에 금액은 이제 또 그 숫자로 입력을 해서 이 합계 금액에서 이 말하자면은 그 이 WCAI를 빼면은 요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또 6조 2천억 원의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아마 그 원재료가 크게 또 증가를 한 거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공시하는 거를 저는 부도덕하다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식회사를 그 자유자본주의 정신에 의해서 사업 활동을 하신다면은 에, 자유를 만끽하시려고 그러면은 도덕적 책임을 먼저 해라. 이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 회장이 생전을 언급했다면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42.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5.9%가 증가했습니다. 연결 실체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모든 그 제조업의 그 추세대로 가공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 가공 비율을 가지고도 그렇게 쉽게 그 우리가 그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그 갭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또 언급하기로 하고, 연결 실체의 운영 비용 계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대부분의 비용을 기타 비용으로 합했을 터이다. 그러니까 공통되는 거는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건 공통적인데 나머지는 업종이나 기업에 따라서 그 비용 계정 과목들이 다양하게 그 또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걸 다 그 표준화가 100% 일치하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연결 실체 작성을 할 때 결국은 어떤 자동 프로그램이 아니고 엑셀로 결국은 작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타 비용으로 몰린 금액이 11조 한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전년 동기보다 39.4% 증가했고요. 운송비가 이제 별도로 독립되게 표현한 거 보면은 그만큼 이제 물류비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그 나타납니다. 61.2%나 증가했는데 이거는 뭐 유가 상승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그 결국 그 차이가 있는데 연결 말하자면은 그 재무제표상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 명세를 아무리 그 뭐 엄밀히 살펴보고 이것저것 두들겨 맞춰본다 하더라도 이 제조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원가 회계하고의 또 차이가 일어납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해서 맞춰준다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현금 흐름 기준은 맞춰서야 된다. 그렇지만은 원가 계산을 하는 매출 원가 계산에서는 손익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게 어떤 형태로든 조정 금액이 들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이 WCAI 재고자산 회전율은 7.2 회전으로 떨어졌고요. 이것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스루픈율은 그 또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원자력 가격 상승에 비해서는 제품 판매 가격을 그만큼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좀 빨라졌고요. 그 전 그룹적으로.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그 지급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본인들의 수금 속도는 빨라졌는데 협력업체한테 주는 돈의 속도는 느려졌다.
이런 것도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SK가 조금 더 그 배려를 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연간 그 SK그룹이 얼마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보면은 한 그 132조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재고가 그 그룹적으로 30%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당초 계획은 한 13조 이익이 난다 그래도 3조가 많은 16조 정도로 그렇게 이 예산이 되는데, 실제 이제 정산을 해보면은 상반기까지 그 재고가 4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중에 재고를 좀 줄이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재고가 상대적으로 줄면은 요거는 이제 재고가 46%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 예상 이익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 재고 증가율을 좀 결국은 낮추는 거죠. 한 16%.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이 줄게 돼 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아주 이 모순인데, 이 모순된 이 세계를 어떻게 말하자면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스루프 쪽에서는 스루프슨 패러다임은 보다 합리적으로, 합리적이란 게 뭐 레이셔널이라는 표현도 있고 리즈너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좀 리즈너블이 좀 제 듣기에 좀 좋을 것 같아서 리즈너블이라고 영어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 이 원가 회계보다 더 합리적으로 생존에 적합한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룹 전체가 WCA의 회전율을 3.5%만 증군시킬 수 있다면은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와 더불어 재고는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그 128조 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사업 계획으로 그 결정이 났다 그러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약간 작은 수치들입니다만은, 이게 그 15회전까지만 할 수 있다면은 130 거의 7조 원의 매출이익을 일으키면서 영업이익은 거의 15조 원 정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밝은 예측을 해 봤습니다. 개별 손익계산서로 와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개별이라는 게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니까 매출은 1조 한 7천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그 매출 변동비, 이 변동비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9.1%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 스루풋은 26%를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1.2%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0%가 증가해가지고 TOE 생산성이 2.24,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 거죠. 생산성이. 그래서 그 6,700억의 이익이 났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 차이는 당연히 없겠습니다. 그 지주회사인데도 약간의 그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재료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하는 건지 성격은 확실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그 지주회사는 과거 브랜드료나 이익배당이 그 매출의 그 주 수입원이었으므로 주석에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브랜드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회사들이 번 돈에서 무조건 이익배당 외에 별도로 돈 내놔. 우리가 그 지주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 옛날에는 이 브랜드료라고 이렇게 그 주석 내용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이 전 정권에 대해서 이 공정위 뭐 이런 데서 그 좀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니들 앉아서 돈 뜯어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또 빌미로 해서 또
음으로 돈을 뜯어갔는지도 모르죠. 요런 얘기는 그 추정이 아니고 그냥 그 소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지주회사 입장으로서 어, 여러 이 말하자면은 많은 기업을 이 총괄 관리하는데 각 회사마다 요즘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총괄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원재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비 성격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주비라는 게 이제 계열사한테 돈을 주더라도 SK 그룹 내에서 이 IT 전문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SK CNC라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어떤 자회사에 나가든 아니면은 어떤 전문 IT 회사에 나가든 이 외주비는 물건을 어떤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전산 용역 개념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9.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0.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 비율을 제조 업종의 표현대로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현장 운영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이라는 것도 뭐 크게 이 말하자면은 원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PQ 총재지 비용 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309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가 191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상반기에 5,100만 원인데 연말에 한 1억 원은 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만 봤을 때 올해 상반기는 맞습니다만 전년도는 1억 2,7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엇인지도 추적할 길은 없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이 말하자면은 재고 회전율을 그냥 CSM 이게 외주 비까지 포함한 거를 포함해서 이 회전율을 구해봤습니다. 0.02포인트 상승했고요. 수르픈율도 1.2% 상승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3.1회전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좋아졌습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연말에 한 3조 4천억 원대까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이걸 그냥 사업계획 확정했다지만 또 진행하면서 또 아까 CSM 회전율 그거를 6.2% 정도만 증분시켜서 4.5회전을 달성한다면 매출액은 한 3조 8천억 원 정도 이룰 수 있고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자면 긍정적인 목표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요약 재무 상태표로서요. 연결로 보면은 규모가 187조 되는 그룹입니다.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삼성전자 하나보다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 기억상으로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기억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규모가 그렇고요. 연결로 개별로 봤을 때는 개별로 봤을 때는 27조, 거의 8조 정도 되는 그런 재무 상태표를 보고 있습니다. 총 자산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가를 보면은 연말 대비 37,0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76%로 떨어져 있습니다. SK가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지금 걸려 있다고 그러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영문으로 공시도 하면서 투명성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시 내용들을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SK 그 최대 주주로서는 최태원 씨가 17.5% 가지고 있고요. 최기원 씨가 6.5%. 그러면 요게 두 가지를 합치면은 24%인데 외국인이 22.33%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 최대 주주들 국내 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지분율을 그 이하로만 외국인 투자 기관들이 더 이상 더 취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지배하기 원할 때는 50% 이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포항제철, 그 다음에 시중은행, 이렇게 제가 여기만 되더라도 경영권을 지배하는 50% 이상 지분율을 외국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접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당신들 경영하는데 영향력은 의견은 낼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당신네들보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경영 지배를 목적은 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증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익 배당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돈을 더 좀 잘 벌 수 있는 방향으로 뭘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은 이제 결론은 이제 이익 배당 좀 조금 더 올려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들이 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상 다소 길었습니다만은 SK 지주회사 그룹의 그 연결과 그 개별 손익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